안녕하세요. 절대값 주변 명품 PD 한PD입니다. 요즘 그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위험 수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랐다. 지금 우리 전세 깡통 전세 한 80% 이상 되는 아파트가 전국의 2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특히 이제 그 서울의 다세대 빌라죠. 빌라에서 많이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건축주가 있을 거고 전세 사기를 치시는 사기꾼이 있을 거고 여기에 또 노숙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순진한 전세입자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죠. 사회 경험이 없는. 자, 이렇게 네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이 건축주는 집을 짓고, 자, 그리고 이 사기꾼은 건축주와 짜고 프리미엄을 받고 순진한 전세입자를 매매 가격 이상으로 전세를 맞춰서 넣고, 그리고 나서 명의를 노숙자로 바꾸는 거야. 노숙자로. 자, 이렇게 노숙자도 물론 이 사기꾼한테 돈을 받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아주 조금 극단적인 사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 이거 마음먹고, 이거 뭐 거의 사기지, 이게 뭐겠어요. 그죠? 대놓고 사기 치는 거고. 자, 그러나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이제 갭 투자들이 있잖아요. 갭 투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세를 맞춰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요즘 이제 학원에서 또는 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무피, 풀피 투자라는 거야. 무피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풀피는 내가 전세를 놓고 더 돈을 가져가는 거야. 자,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뭐 이거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후유증이 있다라는 거죠. 후유증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갈 때 못 맞추고 나갈 때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없어. 그럼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무피 풀피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수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피 풀피인데 풀피는 돈이 더 들어오니까 뭐 무한대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재미에 붙으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500채까지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피 풀피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못 낸다는 거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국세, 지방세 체납을 하게 되는 거죠. 종부세 못 내죠. 재산세. 그 몇십 채, 몇백 채 하면은 그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자, 그래서 경매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되는데 이제 전세 사는 것도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사기를 치냐면 전문업자들이 부동산에 이제 의뢰를 하면 잘 안 나가겠죠. 그죠? 부동산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개를 하니까 그런 물건은 잘 거래를 안 해요. 공인중개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단지 광고를 한다든지 전월세 전문 거래 사이트에 올려요. 거기서 이제 세입자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줘. 예를 들어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든지,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준다든지 그런 유리한 조건을 주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는 순진한 신혼부부들은 혹해가지고 들어와. 근데 전세 금액이라는 게 젊은 부부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지 신혼부부들이 모르겠죠. 자,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그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어떤 그 전문가가 사례로서 이게 발췌한 내용. 이게 인천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요. 어느 아파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천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 보시면은 매매가 6월 11일에 거래된 게 2억 천이야. 근데 전세 금액을 한번 보세요. 얼마 거래. 전세는 또 왜 이렇게 잘 나가? 전세는 3억, 2억 8천, 2억 7천. 그렇죠? 3억에서 한 2억 7천 사이였죠? 근데 4억에 나간 것도 있어요. 3억 500에 나간 것, 3억은 허다하고. 자, 이게 뭔 일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이게 이제 210세대 정도라고 그래요. 뭐, 유치는 좋겠죠. 유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전세가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쉽게 얘기해서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다 매입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나오면. 그래서 2억 천에 매입해서 2억 7천, 3억의 전세를 넣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차익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을 나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저 빼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빼라. 아니면 네가 사든지,
자, 그렇게 나오겠죠? 좀 극단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가 그 전세 사기하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어난 세모녀 사건. 자, 모친과 두 딸이 빌라 500차를 사들여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죠. 건설업자에게 프리미엄 받고 매입가 이상으로 매입가에 전세를 놓고 그냥 도망간 거죠. 그 프리미엄은 받았으니까 프리미엄을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씩 받으면 이게 얼마예요? 500채면은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10억 갖고 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사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일수록 전세가율, 이 깡통 증세들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광양, 포항, 청주, 당진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매매가는 2억인데 전세는 3억. 앞에서 봤죠.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세 가능성 있는 아파트들이 전국 아파트의 25%이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깡통 전세라 불리는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가 4,729곳, 전체 아파트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사람 중에 1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깡통 전세인지. 특히 이 지방 소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5.4%예요. 지방이라는 데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할 일이 없겠죠. 자꾸 구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세로 사는 거야. 앞으로는 더 하겠죠. 지방은 소멸시대로 가는 거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의 경우 78.9%라는 거야. 경북이 78.6%, 충북이 77%. 이 전남, 광양, 포항, 북구 85%,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주, 서원구가 84%, 경기, 여주 84%, 충남, 당진 83.4%, 정남, 목포 83%, 충남, 서산 82%. 자, 이런 데가 어디? 갭투자가 바로 많이 들어간대요, 갭투자.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보고. 전남 광양시 중동의 A아파트 17평, 지난 4일 7,3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6월 28일에 거래된 매매가가 5,350만원이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5,350만원에 사가지고 7,300에 풀피를 놓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0채, 20채 놓으면 이 사람은 1,200, 1,300씩 벌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번 거 가지고 또 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1,95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게 아실에 나오는 어떤 그 갭 투자 현황이에요. 이제 차익이 많이 난 순이에요. 이게 인천 지역인데도 인천에서도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매매가가 1억 6,900인데 전세가가 2억 2천이야. 그러니까 이 전세를 놓은 사람은 5,300만 원을 그냥 앉아서 본 거야. 뭐랄까, 그냥 순진한 갭 투자라면 뭐 별 문제 없어요. 뭐 그냥 빼줄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음 놓고 사기를 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는. 그래, 사기꾼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세를 못 빼줘서 경매로 넘어갔어. 뭐 물건만 처리하면 되지. 이 사람이 형사상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경매에서 받든지 아니면 경매에서 네 돈을 찾아가든지 보상을 받든지 그러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사기꾼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갭 투자들이야 빼주면 상관없지만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900 플러스 4,9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식의 유형들이 많더라. 자, 여기도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마이너스 4,300 플러스 4,300이죠. 이렇게 뭐 평택에서 2,800 이런 것들이 허다하더라. 조금 더 보면은 청주시 사천동에 C아파트 21평 지난달 4월에 8천만 원에 실거래 됐어요. 전세 계약을 1억 원 했다. 앉아서 2천만 원 버는 거죠. 이게 바로 풀피 투자 사례예요. 근데 이런 게 요즘 너무 유행이다라는 거야. 강사들이 많은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전세 금액을 내주고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에 그 자기가 이렇게 집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뭐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역전세에 거의 걸릴 가능성이 뒤에 세입자를 못 맞춰.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 후반기로 가면 이런 사례들이, 이 풀피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승 후반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부동산에 벌어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풀피 투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풀피 투자를 배우신 분들이 여주, 이천, 평택 이런 쪽으로 가서 저가 소형 아파트나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D아파트 24평은 전세 매물이 지난 6월 3일에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5월 21일 매매가가 8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천만 원에 사가지고 9,500만 원에 전세 놓은 거야. 1,900만 원 비싼 가격에. 자,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좀 했겠죠. 이쁘게 꾸며놔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불빛 투자도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조금 더 보시죠. 원주시의 단계동의 B아파트 전용 59, 25평. 지난달 1억 2천에 전세 계약. 한 달 전 매매 실거래가 9,500. 자, 풀피가 2,500이 남았네요. 김해시 부곡동의 C아파트 80제곱미터. 김해시도 요즘 최근에 초보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으나 이제 별 실익이 없죠. 매매 실거래가가 1억 4,900인데 1,300만 원은 비싼 1억 6,200에 전세를 놓고 있다. 자,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린이들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매매가가 되지 않겠냐, 앞으로 매매가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못 빼주겠죠. 그러니까 보증사고가 해마다 늘어난다. 자, HUG에 따르면 2018년 792억 원 372건이던 보증사고 금액이 2019년에 1630건, 이게 몇 배가 늘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늘었죠. 2020년에 4682억 원에 2408건, 계속 두 배로 늘고 있죠. 두 배로. 자, 2021년은 지금 6월까지 통계로 2799건, 금액은 5790억. 벌써 이제 또 두 배로 늘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역전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자꾸 나오니까. 자, 어떤 주택에 이 역전세가 많이 걸리냐? 일단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피해 규모가 제일 크다. 지난해 말 기준 3,469억 원, 전체 60%. 자, 그 다음으로 아파트 1,497억, 699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순이다. 다세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자, 그러면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HUG에서 보증가입을 거절하겠죠? 물론 거절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법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공개가 안 돼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 자, 공개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계약 안 하면 되겠죠. 명단 공개를 위해서 법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역전세에 걸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제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있어서 자기가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자기가 1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낙찰가율이 6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4천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받아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순위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을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바로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임차인들이 빚이 되는 거야. 쫓겨나면서 빚을 안고 쫓겨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전세 보증금도 다 날리고 오히려 빚더미에 오른다. 자, 그래서 역전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꼭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사시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꼭 살아야 될 경우에. 자, 그래서 이 역전세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역전세 무피 풀피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종부세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수십제 수백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주하고도 계속 봐야 돼.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돼. 압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래서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에 전세계약을 해지한다. 자, 이 조항도 특약사항에 넣어야 된다. 계약을 쳐놓고 어떤 나중에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등기 명의를 노숙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노숙자에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노숙자는 거기서 돈 받아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보증보험 반려시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일단은 무조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해라. 이거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하라. 그리고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상의 소유자가 바뀌면 의심하고 그 특약상에 넣어라.
소유자가 바뀌면 그냥 해지해버리겠다라고 넣어라. 그리고 체납세금은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해라. 계약 때. 계약 시에 일단 확인해라. 뭐 계약 후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셔야지. 그죠? 시세를 파악하고 내가 사는 전세 금액이 이게 시세인지 시세보다 더 오버가 된 건지 확인해. 뭐 시세보다 오버면 내가 사야 되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한 거고. 자, 이렇게 전세 사기 예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